과탐의 세계 시간입니다. 진행을 맡은 입시킬러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펜타스 원장 김기환입니다. 안녕하세요. 펜타스 윤동민입니다. 와우. 우리 저 월요일날 라이브 방송했거든요. 봤습니다. 국영수. 네. 근데 거기 댓글에 과학은 안 해주시네요. 저희 과탐의 세계가 있는데 이 방송을 보면 되는 거잖아요. 예? 또 원장님하고 선생님들 오시기 전에 앞전에 지구과 콩이랑 선생님 찍고 갔어요. 오늘 6월 평가원 모의고사 과학탐구 영역 물리화학을 오늘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자, 화학 먼저 하겠는데요. 네. 아니 왜 그래요 이거 화학? 진짜 왜 지금 화학 선택한 애들 뭐 지금 뭐 어떡하라고 뭐 의욕을 떨어뜨리는 겁니까? 이거 뭡니까? 왜 뭐가 문제인데 도대체 물리, 생명, 지구과학은 참 아름다운 등급컷이 보이는데 이거 화학을 딱 보면은 이거 심각해요. 화학이. 이게 이제 전문가 선생님들 네. 이라든지 이제 보면 이게 평가원에서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면 평가원에서 낸 시험 중에 10번째 시험이거든요. 수능 포함해서. 네. 교육과정 개정 이후에. 개정 14년 개정 이후에. 예, 10번째 시험이고요. 절대적 난이도로 보면 아래쪽입니다. 아래쪽이에요. 예, 굉장히 쉬운 편입니다. 오. 쉬운 편인데 네. 지금 3월, 4월을 보면서 이제 학생들의 수준을 파악을 하고 처음에 이제 저희가 문제지를 봤을 때는 아, 난이도를 좀 낮췄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결과가 이렇게 나왔거든요. 네.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는 건 네. 지금 아직 작년에 나왔던 그 수능의 스탠스를 학생들이 좀 소화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결국 졸업생보다 재학생이 지금 문제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뭐 냉정히 말씀드리면 이게 어려운 시험지는 아니었는데 네. 전체적으로 한번 쫙 출제해. 네, 이게 보시면 뭐 킬러도 굉장히 수월하게 나왔어요. 거의 뭐 유명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거의 시중 문제집 수준이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쉽게 나왔고요. 근데 문제가 전반적으로는 굉장히 수월했고 이제 잠깐만 보면 뭐 앞 페이지는 사실 별 의미도 없고요. 네. 앞 페이지는 거의 뭐 고등학교 영역도 쉽게 풀 수 있는 거고 두 번째 페이지도 제가 항상 올해 내내 말씀드렸던 것처럼 2단원에서 이제 잡계산이 나올 거다. 네. 그 잡계산이 이제 나왔는데 그거조차도 너무 쉽게 나왔어요. 진짜 너무 쉽게 나왔고 네. 문제는 이제 세 번째 페이지에서 이제 몰롱도 문제가 2개가 나왔는데 이 몰롱도 문제가 그 동안에 쓰지 않던 이제 밀도 부분을 조금 미지수 신유형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 신유형까지는 아니고 네. 그냥 기본식에 숫자가 들어가던 위치에 그냥 밀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미지수가. 근데 기본식을 그대로 이용을 하면 되는데 안 보던 게 나오니까 당황스럽게. 예, 안 보던 유형 신유형이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굉장히 어렵게 나왔던 이제 산화환원 문제는 네. 거의 뭐 예제 문제 수준으로 나왔거든요. 기본 예제 문제집에. 아니 그 정도 왜 지금까지는 되게 쉬운데?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17번, 18번, 19번, 20번도 웬만한 애들 다 풀 수 있는 수준으로 나왔어요. 나왔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저희 애들을 전반적으로 보면 오히려 그 좀 아래 있던 애들이 좀 치고 올라오는 경향이 있고 위에 있던 애들이 이제 팍 치고 못 올라가는 그런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요거는 지금 본인들이 좀 연습을 좀 덜한 게 아닌가. 이게 절대적 기준으로 난이도를 말씀드리면 네. 절대 어려운 시험은 아니거든요. 그럼 도대체 원인이 뭐냐? 왜 이렇게 등급컷은 결국 아이들이 못 풀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실수를 유도할 만한 부분이 좀 있긴 있었어요. 네. 실수를 유도할 만한 부분이 있긴 있었는데 사실 지금 EBS 연계도 꽤 있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EBS인데 EBS에서도 뭐 막말로 말씀드려서 뭐 수특이라든지 네. 수완에 비해서 쉽게 나왔어요. 이 단원은. 제가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 내신 대비를 하고 있는 게 지금 이 부분 2단원 부분인데 오히려 제가 수업 시간에 푸는 것보다도 더 쉽게 나와서 그렇다면 계산 문제 있었겠죠. 계산 문제 있었죠. 근데 그 계산 문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숫자로 나왔던 게 D1, D2. 예. 그러니까 애들은 일단 DA, DB, D1, D2 나오면 경기 일으키거든요. 밀도라서 경기 일으키는데 그거를 막 쫙 펼쳐놓으니까 경기 일으켜. 숫자가 문자로 나오면 애들 다 죽어요. 그러니까 이거 문자로 내니까 이게 1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심플한 지금 12번이면 중간 포지션인데. 네, 되게 심플한 문제인데 여기 숫자가 하나도 없어요. 네. 다 미지수거든요. 네.
근데 요거를 기본적인 개념에 식 하나로 해결할 수 있는, 물론 이제 제 입장에서는 식 하나로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게 조금 그러니까 화학이 식도 세워야 되고 계산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네. 계산식이 복잡해가지고 화학인데. 그러니까 번분수가 4개가 이렇게 겹치니까 네. 거기서 이제 분수? 번분수 있잖아요. 몇 분수의 분의 분수 몇, 몇 분수의 분의 몇 분수. 분의 몇 그거 분의 몇 엄청 어려운 거야. 8개가 나오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에 어. 8개가 나오니까 이제 지우면 되는데 그건 이제 제 입장이고. 그렇지. 예.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제 뭐 속단 말로 뭐 숫자 하나도 없네. 그러니까 이제 일단 눈에 안 들어와. 예. 숫자가 없으면. 애들 그래서 어떤 눈에 선생님이 우스갯소리를 그러시더라고요. 작년에는 뭐 D1, D2 하더니 오늘 D A, D, B로. 자, 그렇다면 이게 계산과 연관되어 있고 뭐 분수 얘기도 나거나 그렇다면 이 지금 현 재학생들이 그럼 좀 과거를 좀 유추해 본다면 네. 얘네들이 코로나가 오는 시기가 중3이었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것 또한 제가 볼 때 아이들의 그 수학적인 부분이라든지 어떤 그런 기초적인 학업 성취 능력이라든지 이런 게 부족한 게 아닌가 지금 생각되거든요. 저 기초 어떻게 능력, 생각- 기초 원장님 능력 어떻게 부족은 이제 제가 보기에도 이제 기초 능력 부족은 코로나 때 이후로는 진짜 심각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러니까 편차가 너무 커져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진짜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네. 그렇지 않은 친구들이 이제 너무 뒤떨어지니까 네. 그 친구들하고 이제 우리가 평가원 모의고사나 아니면 교육청 모의고사를 갖다가 1, 2학년 때 보잖아요. 근데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아이들의 전체적인 학년 평균을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가 평가원이나 이런 데서 시험을 보잖아요. 모의고사를. 그 당연한데 봐가지고 우리 애기들이 전부 다 맞힐 수 있는 문제나 다 틀리는 문제는 빼버리고 그 다음 시험에 또 난이도를 조절해가지고 내보고 그 다음 시험에도 또 다 맞는 거 다 틀리는 거 빼보고 그러면서 자꾸 이제 압축해가면서 아이들이 1년 동안에 이제 쌓여있는 그 평균 그 평가를 한단 말이에요. 점수들을. 네. 2학년 때도 했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이게 3학년 때 딱 와가지고 거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준킬러 문제도 쌓아야 되고 킬러 문항도 쌓아야 되니까 결론적으로 1, 2학년 때 봤던 모의고사보다 3학년 때 모의고사는 당연히 어려운 거고 그 학년 아이들이 예전에 비해서 절대적인 평균적인 그 학습 능력치가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는 있죠. 아마 재수생들, N수생들, 반수생들은 상당히 괜찮지 않을까? 올해 같은 예, 경우 그 특히나 정도 바탕은 동빈 쌤이 지금 말해주면은 졸업생들한테는 되게 너무 수월한 쉬웠을 것 문제들이에요. 같은 예, 문제예요. 우리도 역시 아, 마찬가지죠. 이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위험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분당 내신 문제보다 쉬워요. 분당의 기출 정말로요. 네. 이게 뭐 9번 같은 거는 이렇게 보는 순간 답이 나오는 문제거든요. 근데 이거를 진짜 연습을 안 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수업을 할 때 빨리 가는 방법을 알려주는데 그거에 딱 그냥 적용된 문제고 어느 선생님이나 다 할 수 있는 문제예요. 솔직히. 근데 이게 내신 문제보다 쉬워요. 진짜. 7만 명의 아이들이 선택한 화학이에요. 네. 근데 이제 이게 한두 문제에서 어렵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거고 네. 사실 중화 반응이라든지 뭐 20번 같은 것도 이거 20번 같은 거는 지금 중간에 고체를 섞어놔서 조금 헷갈리게 만들어놨는데 이것도 상당히 수월했는데 문제는 요걸 제가 해보니까 이제는 어렵게 내지를 않으시니까 숫자를 상당히 더럽게 내셨더라고요. 뭐 어떻게 됐더라? 뭐 37분에 81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이제 지저분하게 내셨고 20번? 예, 20번 같은 거. 거기까지 가지도 않아. 그리고 19번 같은 경우도 사실 이 중화 반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용액의 액성을 따지는 부분으로 이제 문제를 풀면 쫙 풀리거든요. 근데 이미 처음에 보기에서 그걸 줘요. 액성을. 주기 때문에 이거는 솔직히 문제집 수준밖에 안 돼요. 그래서 원장님께서도 아까 긍정을 하셨지만 분당 지역에 오히려 기출 문제보다 수월한 편이었어요. 38이 지금 2등급이란 말이에요. 지금 EBS 기준으로요. 네. 지금 화학이 38이 2등급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뭐 화학이 요즘 뭐 4월 평가원 모의고사에도 뭐 표점 어마무시하게 지금 화투 같은 경우 막 네. 또 투도 애들 지금 막 투 얘기도 막 나오고 있고 막 그런데 지금 아이씨 원이나 좀 제대로 해라 지금. 그럼요. 원만 잘해도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승산이 있는. 그러니까 지금 6월 평가원 모의고사의 화학은 매우 평이한 문제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등급 컷이 굉장히 낮게 형성됐다는 건 아이들의 체감은 또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인 건데.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문제 네. 이제 교육
그 개정이 이제 거의 끝 무렵이잖아요. 이제 네. 4년 차가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문제를 쥐어짜내다 보니까 이제 지금에 와서는 말을 어렵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독해력의 문제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산을 뭐 지저분하게 만들어낸다든가 숫자를. 근데 어차피 뭐 출제를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출제하시는 분들은 쭉 펼쳐놓고 결과를 놓은 다음에 거꾸로 가면서 미지수를 출제하게 되거든요. 문제를. 그러니까 본인들은 이제 그렇게 내시는데 학생들 입장에서는 앞부터 가는 거잖아요. 지금 결과론적인 부분부터 가는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학생들이 지금 이 시점에서 조금만 하면 물론 이제 진짜 수능은 이거보다 어려울 것 같아요. 더 지저분할 수도 있고. 근데 지금 연습을 해두지 않으면 9월에는 진짜 처참해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9월도 지금 남아 있고 9월도 봐야 되는 상황이고 네. 이제 9월에 이제 출제 경향을 다시 한번 분석했는데 근데 이거보다 더 쉬워질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어렵게 나오지 않을까. 이거 수준. 그렇죠. 이거보다 약간 더 어려운. 네. 근데 아마 평가원에서도 좀 놀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이 점수면, 등급. 네, 이 등급이면 그래서 난이도 조절을 도대체 난이도를 어디까지 해야 되는가? 되느냐. 네. 제가 10개를 다 펼쳐놓고 봤거든요. 네. 근데 힌트 4번 이렇게 줘야지 뭘. 제가 10개를 펼쳐놓고 봤는데 이게 조금 라떼는 이런 느낌인데 옛날 애들 같으면 정말 쉽게 풀었을 만한. 오늘 제목이요. 화학 6월 평가 모의고사 이후 화학 다른 과목으로 바꿔야 되나? 이 제목이 이건데 제가 이제 조금 이름이 알려진 선생님과도 대화를 잠깐 했는데 뭐 전화로 잠깐 이야기를 나눴는데 저희가 항상 하는 말이 그래요. 뭐 그래 바꿔. 달라질 것 같냐? 어차피 똑같다. 그러니까 물론 자기 만족은 있죠. 난 이제부터 뭐 지학을 할 거야, 생명을 할 거야. 뭐 저는 그래서 그 선생님 그러시더라고 우스갯소리로 뭐 걔들이 바꾼다고 뭐 내 생활에 지장이 있는 건 아닌데 바꾼다고 해서 제가 봤을 때도 이제 와서 바꾼다고 뭔가 뭐 드라마틱하게 달라진다는 건. 그리고 지학 선생님 이제 몇 분한테도 저도 이제 학원이라든지 이제 말씀을 나눠 봤더니 이전과 다르게 약간 이렇게 지학은 저는 잘 모르지만 이렇게 중간중간에 킬러가 나오잖아요. 뭐 3번에 나올 수도 있고 5번에 나올 수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애들이 얼마나 뭐 암기력이 따라주고 지엽적인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는가 그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바꾼다고 지금 산수를 못하던 걸 거기 가서 뭐 굉장히 뭐 데이터를 막 잘 분석하고 암기를 막 요 밑에 쪼가리까지 다 하면서 그 정도의 친구였으면 이것도 잘 보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아니 어쨌든 본인이 선택을 한 거잖아요. 화학을요. 예?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동민 선생님 말씀대로 난이도가 이 정도인데 평이하고 이 정도인데 결국은 제가 볼 때는 화학을 6월달 재학생들이 뭐 졸업생들을 일단은 접고 재학생들 기준으로 봤을 때 집중을 그다지 하지 않은 공부를 집중해서 공부하지 않은 것 같아요. 과탐을 좀 뒷전으로 하는 경향이 없잖아 있죠. 그게 가장 큰 문제이긴 한데 국영수를 갖다가 아직도 많이 붙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난 영어는 제가 눈을 얘기하면 겨울방에서부터는 정말 과탐에 몰빵해줘야 되는데 우리 이과라고 이과 그거를 인지를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영어 시간한테 밀리는 경우도 많아요 제가. 어이가 없네. 영어 하러 가야 돼요. 그러고 왜 고3은 그 시간표밖에 없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어 시간한테 밀리는 경우도 많은데 그 제가 물어보죠. 난 잘 모르지만 영어 절대 평가 아니니? 그러는데 절대 평가예요. 네. 감점. 네. 그 하면 되는 거 아니니? 막 그랬는데 이상하게 그 어릴 때부터 그게 이제 좀 잡혀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국영수 중심의 공부를 통해 뭐 내신을 잡고 뭐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이과생들이 수학 과학인데 그다음에 이게 정시로 가도 반영 비율 자체가 그렇죠. 영어보다도 높고 국어보다도 높은 게 과학인데 모르겠어요. 저는 이거를 왜 기본적인 이 메커니즘 이걸 네. 이해를 못 한다고. 제가 설명을 하면 어머님들은 인정을 안 하세요. 제가 표를 들고 설명을 해도 인정을 안 하세요. 그러니까 문제 이런 것들이 거리감이 있는 거야. 어차피 그렇죠. 예, 맞아요. 이과에서 과탐을 하긴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영어가 그래도 부드러운 거야. 애들의 체감은. 그러니까 점수를 떠나 등급을 떠나서 영어를 공부하는 외우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또 하도 이제 주입식으로 영어에 대한 그게 있으니까 사실 저는
오히려 말씀 나눠보면 수학 선생님들이 더 호의적이시거든요. 뭐 이렇게 수업에 대해서 뭐 그래? 그럼 과학도 해야지 뭐 이러시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이거를 30분짜리로 봐서 애들이 우습게 보는 건가 풀지도 못하면서 끝까지도 못 가면서 인생이 바뀌는데 이거 시간이 때문에 너무 바탕 때문에 길죠, 인생이 시간이. 바뀌는데 네. 인생이 바뀌는데 그러니까 그 비중을 그 레이셔를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간에 비례해서 그게 중요하고 안 중요하고라고 판단을 하는 건지. 알겠습니다. 일단 화학은 6월 평가원 모의고사 화학은 너무 진짜 평이했다. 아무리 뭐 진짜 눈치고 봐도 킬러가 보이지 않고 어차피 20번은 거기까지 도달하지 못하는 애들이 대다수 있을 것 같고 결론적으로는 뭐 기초학력 쪽이든 아니면은 본인들의 화학을 선택한 아이들이 아직까지 6월 평가원까지도 국영수에 비해서 과탐의 집중도가 지금 학습 집중도가 떨어지고 있다라는. 아 그리고 한 가지가 더 말씀드리면 제가 아까 그 밑에 친구들 올라왔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저 같은 경우에 밑에 친구들한테 절대 어려운 문제를 주진 않거든요. 뭐 풀지도 못할 뿐더러. 근데 그런 친구들이 비약적으로 한두 등급이 올라서 네네. 이제 5등급 하던 여학생이 요거는 이제 3등급 정도를 했는데 굉장한 거죠. 예. 이제 그 친구한테 제가 했던 건 딱 하나였어요. 가장 기본적인 문제를 풀린 거. 근데 딱 그거예요. 그게 주요했던 거고. 그래서 저는 본인들이 어려운 문제만 너무 달려들어서 그러니까 쾌감을 느끼려고 킬러를 풀고 근데 그게 사실 여기서는 별 의미가 없었다. 이제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기조 현상이 어떤 출제 경향이라든지 이런 게 그런 네, 기본으로 갈 것 같다라는 부분. 자, 그러면 이제 또 우리 청취자분들 기다리고 계셨던 물리. 짜자잔. 물리는 어떻게 또 출제가 됐습니까? 물리 뭐 보니까 물리는 굉장히 뭐 좀 3월 달하고 지금 올 초에 벌써 4월에 봐야 될 걸. 네. 근데 그거에 비하면 많이 좀 수월해졌어요. 노력이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는 것 네, 같아요. 그쵸. 물리학회에서 미쳤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굉장히 좀 물리를 많이 선택하게 본인들이 네. 자기네들 잘 푼다고 애들도 잘 풀 거라는 이상한 망상에 빠져 있어가지고 제가 늘 얘기하지만 물리는 역시 물리예요. 어렵거든요. 네, 근데 일단은 3, 4월 달보다는 쉬웠다. 네. 네, 그리고 다른 평가원 전년도에 3개월보다도 비교해서도 쉬웠어요? 당연히 쉬워야죠. 3, 4월이 어려웠으니까 물리가. 근데 전년도나 전전년도를 봐도 올해 6월 평가원 문제는 그냥 이렇게 문제를 봐도 전부 다 눈에 익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어떤 형태냐면 수능하고도 비교를 했대도 학교 내신 문제라고 말씀하셨는데 내신 문제 수준의 그림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냥. 그러니까 물리는 맨 처음에 문제를 딱 접했을 때 읽는 건 둘째치고 그림 형태가 이 시스템이 어려우면 못 푸내겠네 이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내가 봐도 늘 보는 문제, 다 늘 아는데. 보는 문제.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역학 문제 같은 경우에는 네네. 지금 역시 마찬가지로 한 반 정도가 출제가 됐죠. 아홉 문제 정도 출제됐었는데 전면에 나온 5번 문제가 이제 그 문제 EBS 문제거든요. 이거 똑같이 나왔어요. EBS 문제랑. 와우. 이것도 똑같고 6번 문제도 EBS 문제고 네. 7번도 이것도 늘상 물어보는 형태의 문제들이고 연력학 문제 EBS에 나오는 문제고 아이고. 9번 문제 역학 문제 이것도 EBS에 있는 문제고 다 똑같은 문제예요. 그냥 뭐 10번 문제도 그렇고 뭐 11번 문제는 뭐 수능 문제 작년에 나왔던 문제랑 뭐 평가원 문제하고 똑같이 나오는 형태고 12, 13번은 뭐 전형적인 형태의 문제들이고 14번이 의외로 파동 문제인데 이거는 중학교 1학년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 와. 네, 파동의 속력구하고 뭐 이런 거거든요. 예. 뭐 15번 파동 문제 이것도 쉬웠고 16번의 전반사만 알면 풀 수 있던 문제고 17번 광전효과 이것도 늘상 보는 문제 그냥 늘상 보는 문제 18번의 역학 문제가 이게 조금 까다로웠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것도 굉장히 쉬운 문제 계속 나온 형태의 문제들이거든요. 오히려 이제 좀 물리에서 조금 주목할 만한 부분이 뭐냐면 20번 문제 역학적 에너지 보존 문제가 2점짜리 형태로 나왔다는 거. 그거 하나 때문에 물리를 갖다가 만점을 못 받고 하는 건데 이 20번 문제가 2점짜리 형태의 문제로 나왔다는 얘기는 그만큼 쉬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19번 문제 이 운동량 충격량 부분은 매년 이렇게 조금 좀 형태를 바꿔 놓는데도 불구하고 이것도 EBS에 나오는 형태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EBS 수능 특강 정도의 난이도보다도 제가 보기에는 한 반 정도? 그러니까 원장님이 말씀해주신 딱 그 난이도로 보니까 등급이 딱 이해가 되잖아요. 이렇게 나와야 돼요. 네, 물리는 수능을 이렇게 내야 돼요. 그렇게 문제가 나오니까 이런 등급이 나오는 건 딱 이해가 되는데
지금 화학까지 다시 한번 하기 쉬웠는데 왜 등급이 이러냐는 거죠. 제 말은. 잠깐만요. 물리 끝마치고 좀 마저 다시 씹어. 변론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아작아작 씹어줄게. 물리 별로예요. 아 진짜 물리 별로예요. 네. 그리고 이게 또 탐구가 투과목을 이제 서울대에서 알아야 되니까. 저기 풀어줬기 됐어요. 때문에 그래도 또 투과목 과학을 하는 애들 과학을 좀 좋아하고 이과 쪽으로 좀 극장에 애들 그래도 물리를 또 수학을 잘하니까 뭐 예를 들어 물리를 좀 선택을 하는 애들이 좀 늘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 영향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래도 네. 이제 툴을 보던 친구들이 뭐 원정도는 자기는 잘하는데 네. 서울대를 가기 위해서 자기는 무리해서라도 다른 툴을 했었었던 그렇죠. 친구들이 이제는 네. 빠져서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재학생들보다도 이제 재수생들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쉽죠. 더욱더 쉽죠. 이 물리 같은 경우는 EBS 연계도 지금 잘 되어 있고 아주 잘 됐죠. 그다음에 일상 보면 기출이라든지 눈에 익은 문제들.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문제들로 수능을 내야지 돼요. 그래야 그죠? 기초학문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물리 화학을 갖다가 안 버린다니까요. 이게 지금 맞아요. 수능 문제에 물리 화학을 갖다가 문제를 어렵게 내버리고 나면 네. 아이들은 선택 인원은 점점 줄어들 거고 그렇죠. 기초과학 중에서 가장 그래도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물리 화학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 다른 부분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물리도 생률 수준으로 내야 된다는 거죠. 생각해봐야지. 아니 진짜로 쉽게 나와야 돼요. 물리하고 화학은 기초적인 부분을 알아야지 거기서 계산을 꽈가지고 더 잘한다 못한다는 의미가 없거든요 사실은. 네. 물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전혀 도움이 안 돼요. 맞아. 괜히 문제를 꼴 오히려 이유가 물리를 없어요. 포기하게 돼. 네, 절대로 물리를 꼴 이유가 없어요 지금. 제가 보기엔 굳이 왜 꼬는지 전 이해를 못하겠어요. 다시 한번 그 화학의 변화기를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화학으로.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2단원 3단원만 잘해도 3등급은 나오는데 2단원 3단원. 네, 그렇죠. 진짜로 다 맞으면 2단원 요번에는 어떻게 뭐 2단원 3단원. 여기서 좀 이거 말씀 15번 문제가 조금 신박했거든요. 네네. 이게 뭐 양자수 문제인데 기존까지는 뭐 피오비탈의 XYZ 뭐 방향 이렇게 세 가지 나오는 거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숫자로 바꿔서 내셨어요. 뭐 합이 얼마다. 여기서 애들이 또 왜 합이 0인지 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는데 그게 다 기본이 안 돼 있어서 그런 거예요. 뭐 원래 피오비탈은 3개로 되어 있는데 그 3개를 모르고 이 통으로 공부하니까 이게 왜 0인지 몰랐던. 그러니까 가장 많은 질문이 이거였어요. 그리고 이제 저한테 뭐 이런 거 내도 돼요? 내도 되지 평가원 마음인데.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신유형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접근법에 양자수에 대한 접근법이 좀 달라졌더라. 뭐 그런 얘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2단원 3단원만 좀 완벽하게 했어도 제가 봤을 때는 2점수는 안 나오지 않나. 근데 물론 이제 그거는 이제 가리키는 사람의 입장인 거고 네.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지금부터 할 거는 뭐 과목을 바꾸고 뭐라고 뭐 다 좋은데 네. 좀 기본기에 좀 충실해질 필요가 있는 시점인 것 같아요. 딱 석 달만. 그러니까 뭐냐면 그런 거죠. 그 난이도가 높은 문제는 당연히 풀어봐야 해요. 당연히 풀어봐야 하는데 기본을 망각한 고난도 문제만 치중하는 것은 정말 네. 자살행위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수능은 기본 베이스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기본 형태의 문제들, 그죠. 기본 개념을 알아야지 풀 수 있는 문제들이 3분의 2는 나와요. 맞아요. 근데 그걸 버리고 3분의 1에만 치중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남아있는 기간 동안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학습을 할 때에도 물화생지 전부 다 똑같아요. 기본 개념을 갖다 3분의 2, 그 다음에 고난도 문제를 3분의 1만 풀어봐라 제발. 거꾸로 하지 말고 그러니까 기본 개념으로 이용해가지고 문제 풀 수 있는 3분의 2의 할당을 해주고 자기 공부 시간에 풀 수 있는 것들,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을 체킹해가지고 그 부분을 좀 정리를 해주고 나머지 3분의 1은 난이도가 높은 문제를 안 풀면 적용이 잘 안 돼요. 그런 문제를 안 풀어본 사람들은. 그러니까 난이도가 높은 문제들도 간간히 좀 풀어봐라. 대신에 거기 매달리지는 말아라. 그런 걸 꼭 얘기해주고 싶어요. 9월 달까지 화학은 이제 그러면 만약에 이런 형태의 기조가 네.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9월 달까지 일단 만약에 지금 아이들 지금 44 컷이 38 뭐 32 이렇게인데 네. 분명히 또 이제 올라가고 점수를 등급 올려야 되잖아요. 네. 제발 좀 이렇게 좀 공부를 해라. 아까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저는 아이들이 가장 큰 착각이 어려운 문제를
빠른 시간 안에 저 선생님이 가리킨 것처럼 기깔나게 풀면 난 화학을 잘하는 거요라고 착각을 해요. 그러니까 막 기술 써가지고 막 스킬 써가지고 막 빨리 풀면. 근데 그거는 부수적인 거고요. 이것도 3점이고 중간도 3점이거든요. 저는 기본기만 충실히 하면 네. 충분히 9월 달에 네. 이 뒤에 문제를 풀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마 학생들 푸는 거 보면 이런 몰롱도라든지 중화적정 문제 보면 미지수가 많이 나와서 굉장히 어려워하고 뭐 식도 되게 많았는데 사실 강사 입장에서 보면 이거 한두 줄로 풀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근데 너희들한테 한두 줄로 풀어라가 그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왜 그걸 한두 줄로 풀 수 있었는지를 본인들이 깨달아야 돼요. 사실 공식 하나 적용해서 푸는 문제인데 그래서 저는 가장 기본적인 부분에 있어서 가장 충실하게 딱 말씀하신 대로 시간을 좀 더 할애해서 하면 네. 충분히 한두 등급은 더 올릴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난이도도 9월에 여기서 이런 결과는 사실 제가 봤을 때도 평가원에서도 예상치 못하지 않았을까. 아니 원래 수능에서 한 45점 등급하시 1등급 네. 나와야 되는 게 맞는 건데 그거보다 낮아지면 이제 어려운 건데 그래서 화학이 다른 교과에 비해서 조금 좋은 네, 난이도가 그게 이제 그래서 요 정도 수준에서 약간의 이제 단원별로 난이도를 좀 조정하지 않으실까. 예, 그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저거 한번 해요, 원장님. 다음 뭐 방송에는 좀 애들 그 문제집 선별이라든지 시중에 있는 문제집 뭐 기출이라든지 뭐 아니면은 문제집을 푸는 패턴도 있을 것 같거든요. 순서라든지 이런 거 뭐 밑에 후배들을 위해서도 좋고 지금 고3들을 위해서도 좋은가? 네. 그런 방송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알겠습니다. 물리 원장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9월까지 그렇게 준비를 하면 될 거.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선택했으면 공부 좀 해라. 선택만 해놓고 왜? 나 인강 끊어놓고 왜 안 보냐? 인강은 그 정지 화면을 보는 게 인강이 아니라 이건 사진이지. 활동 사진을 봐야지. 아니 자신 없으면 혼자의 의지가 자신 없으면 오프라인으로 나와라. 그렇지. 오프라인 나와서 관리를 받아라. 어차피 온라인도 사교육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온라인을 했었지만 완강률이 5%가 안 돼요. 그러니까, 어차피. 미쳐버리는 저도 이틀 거지. 7년을 이상을 했다. 저도 촬영을 한 사람인데. 볼 거야 안 봐요. 부터 수능까지. 그러니까 다른 건 몰라도 다른 과목은 모르겠어요. 저 물리, 화학, 제약, 생명과학은 현강이 필수예요. 그렇죠. 정말 현강 필수입니다. 가급적이면 남아있는 기간에라도 네. 절대로 네. 인강에 매달지 말고. 이과생들 이젠 듣지 진짜 말라는 얘기는 과탐 성적 아니고 수학 성적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재수하는 애들의 70% 이상의 이과생들이 수학보다 과탐 때문에 재수하는. 그렇죠. 이거 다시 한번 좀 명심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 이 과학이 나중에 좀 시간이 지금 6월이 시간이 어디 있어 지금 6월인데 그러니까 재수를 해도 기준이 뭐냐면 과학이 3등급 밑으로 내려가 있는 친구들이 재수를 하면 재수할 때도 과탐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국영수 점수가 안 올라가요. 그 친구들은. 저희는 기숙학원에서 애들 들어오는 거 다 봤잖아요. 이과 전문 기숙학원 했던 사람인데 거기 들어온 애들 이과생들만 진짜 300명 400명 애들 들어와서 다 수능 성적 조사를 다 해봤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네, 결과적으로 과탐이 망가져서 재수하는 갈 데가 없어지는 상황이에요. 왜 그걸 열심히 안 할까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래도 시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또 대한민국은 국영수가 다라고 생각하는 또 이런 문제 아닙니다. 이과는요 수학과 그 중에서도 과학입니다. 과탐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 입시에서 대한민국 현재 입시에서는 과탐이 이과 쪽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락을 결정하는 키죠 키. 네, 인생이 바뀝니다. 이거 신경 써야 됩니다. 자, 오늘 방송 6평 분석 물리화학은 여기까지 진행하고 해드렸고요. 다음 방송은 저희가 또 문제집이라든지 유익한 문제, 그 다음에 패턴, 뭐 문제 푸는 패턴, 뭐 이런 거를 좀 준비를 해서 방송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동미생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